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평생 그 말을 부적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빛바랜 앨범 속 낡은 사진처럼 가끔 꺼내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아련한 추억일 뿐이라고요. 그 기억이 제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오순애. 지극히 평범한 엄마이자 곧 세상에 하나뿐인 제 딸 지연이를 시집보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아침 운명의 그 상견례 장소로 향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달고 상쾌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제 딸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죠. 옷장 안에서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 서니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쁘고 대견하고 그리고 조금은 서운한 마음. 세상 모든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느낀다는 그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제 마음속에서도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결혼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텅 빈 옆자리를 향해 속으로 말을 건네며 저는 두 사람 몫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맴도는 곳이었습니다. 묵직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지연이와 예비 사위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안 떨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지만 정작 잔뜩 긴장한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사위, 인상이 참 좋구나. 잠시 후 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고 드디어 사돈 어른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의 공간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사돈어른, 제 딸아이의 시아버님이 될 남자. 그는 제 여고 시절의 전부였던 동네 오빠, 정우 오빠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제 가슴에 처음으로 벅찬 설렘을 안겨주었던 사람.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갈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일부러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던 사람. 그의 이름 세 글자를 공책 귀퉁이에 수백 번씩 적으며 밤을 지새우게 했던 사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희끗해진 머리와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선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준혁이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간신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고 등으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마주 잡는 순간 그 모든 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풋내나던 여고생의 모습과 중년의 제 모습은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그 후로 상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식은 무슨 맛이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저는 그저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내 딸의 시아버지로 내 앞에 나타난 건가요? 신이 있다면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제정신을 차린 것은 아버님은 멀리 지방에 사셔서 결혼 후에 자주 뵙기는 힘들 것 같다는 사위의 말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멀리 사신다,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지나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건 그저 스쳐가는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우 오빠가 아닙니다. 그저 사돈 어른일 뿐이지요. 딸의 행복을 위해 저는 오늘 마주한 과거를 다시 깊은 곳에 묻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 아는 비밀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정우, 오빠의 얼굴이 자꾸만 거울 속 제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애써 떨쳐내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온했던 저의 일상은 그날의 상견례 이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서나 꺼내보던 추억의 조각들이 살아있는 현실로 튀어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듯 온갖 기억의 파편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달리던 그의 모습,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던 편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손을 잡았을 때의 짜릿했던 감촉까지 그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 지연이의 행복을 위해 저는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딸의 환한 미소와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억지로 심장을 잠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예비 사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밝고 활기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상견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다며 지연이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나도 사돈 어른이 좋으신 분 같아 마음이 놓여. 그 순간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였습니다. 그게 어머니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건지.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지방에 계셨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혼자 하는 걸 힘들어 할까봐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네요. 이제 자주 뵐 것 같아요. 세상은 무너졌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사신다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그 동아줄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악몽일 거라 믿었던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의 결혼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를 계속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 준비를 위한 두 번째 만남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혼수와 예단을 의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저와 지연이 예비 사위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심을 가장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 집은 상견례 장소와는 또 다른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은 순간 저는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지연이와 사위가 주도했습니다. 예물은 어떻게 할지,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할지 등등.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별다방이라고 아주 유명한 커피집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별다방. 그곳은 바로 제가 그와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곳이었습니다. 동네에 하나뿐인 작은 커피숍. 그곳에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게 마주보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제게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애야, 정우 오빠, 둘이 여기서 뭐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 민지였습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우리 셋 사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민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가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빠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지는 우리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연이와 사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제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오빠 여전히 멋있네. 우리 순애는 아줌마 다 됐고. 하하. 민지의 천진난만한 농담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말 한마디가 제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아빠 아는 분이세요? 예비 사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정말 우연히 만났네. 그 순간 정우 오빠는 굳게 닫았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민지 맞지? 정말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혼란과 의심,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우리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채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우리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정말 그때는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했잖아. 맙소사.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이와 예비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오빠의 아들인 예비 사위는 아버지와 제게 번갈아 시선을 던지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나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은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지연이도 걱정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바람 좀 쐬는 게 좋겠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저의 눈은 오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의도를 눈치챈 듯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35해가 넘는 세월이 지나 그는 마침내 제 얼굴에서 어렴풋한 첫사랑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뒤돌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남은 없었던 일로 해줘.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그리고는 곧바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도저히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식당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한참 동안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혹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복잡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35해 만에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그는 굳어진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묻어두려 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저와 오빠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35해 만에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그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맞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빠.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몸은 괜찮은 거야? 아까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잠깐 따로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연이와 사위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저는 불이 나게 그곳을 떠났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 앞 커피숍에서 보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감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아내이자 지연이의 엄마로 살았던 삶에 낯선 존재가 끼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작은 카페는 10여 년 전 우리 동네에 있었던 별다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할 이야기가 뭐야? 오빠. 제 말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서. 사실 할 이야기는 많지 않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저 갑자기 내가 사라졌을 때 나는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했었지. 그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왜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는지, 그 모든 질문들은 우리의 입술에 갇힌 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야. 제가 꺼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묻었으면 해. 딸의 행복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 제 간절한 부탁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 딸이 너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 나도 내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이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으로 간직하자. 우리는 그렇게 35해 만의 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은 다시 봉인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저를 붙잡았던 그 손의 힘, 그 온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졌던 온기,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밀을 묻기로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오히려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짐을 올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지연이의 엄마로 평화롭게 살아왔던 제 삶에 다시금 그 시절의 파도가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릴 때 사진 있어? 결혼식 때 쓸 영상 만들려고. 엄마 젊었을 때 사진 좀 보여줘. 지연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며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제가 간직해온 추억의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저와 정우, 오빠, 그리고 민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어릴 때 사진은 왜?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랄걸.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상자 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지연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몇 장의 사진을 꺼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엄마 진짜 예쁘다. 어쩜 지금이랑 똑같아. 지난 사진을 보며 지연이는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에 들린 사진을 힐끗 보며 초조하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 사진만은. 그때였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와 민지 그리고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사진 속의 세 사람을 번갈아 가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이 남자 우리 시아버님이랑 엄청 닮았다. 지연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지 이모도 있네. 아, 맞다. 어제 그 식당에서 민지 이모가 정우라고 부른 남자가 우리 시아버님이었잖아. 엄마, 그럼 이 남자 우리 시아버님 맞아?
지연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이미 저에게서 사진을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설마 이 사진에 있는 남자 우리 시아버님 맞지? 지연이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미세한 배신감이 그 눈빛에 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묻어두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어린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맞지? 사진 속 이 남자, 우리 시아버님 맞잖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격앙되었습니다. 저는 제발 아니라고,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침묵은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 남자, 너희 시아버님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이는 들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나한테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어제 그 식당에서 만났을 때도 두 분 다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했어? 지연이의 질문이 쏟아져 나오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연이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건 엄마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그 사람은 엄마의 첫사랑이었단다.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제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싶었던, 그러나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5해 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 나는 낡은 벤치에 앉아 그날도 수백 번씩 그의 이름을 공책에 썼었지. 박정우.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까까머리 모범생이었고 나는 낡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지. 우리는 함께 등하교를 했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고 가끔은 몰래 영화도 보러 갔단다.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지. 그렇게 그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내 곁을 떠났단다. 그 후로 나는 그를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를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채 그렇게 추억이 되어버렸어.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슬픔과 혼란,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지연이의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제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깊은 상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지연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이 비밀을 묻어두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저는
이미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말 못할 비밀에 딸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척이던 지연이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순간에야 눈을 떴습니다. 좀 잤니, 지연아? 거실로 나온 나는 이미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표정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사실을 알기에 차마 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지요. 어제 밤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도 잘 주무셨어요? 지연이는 어색하게 대답했고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맞았겠지만 그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는 휴대폰을 열었어요. 남자친구이자 곧 남편이 될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보고 싶어서. 지연이는 답장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준혁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오랜 고민 끝에 지연이는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 오늘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지연이는 회사에서도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준혁과의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이는 수십 번도 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며 레스토랑 문을 열자 준혁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지연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이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지연이의 불안한 눈빛을 읽은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무슨 일이야? 걱정하게 하지 말고. 준혁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지연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혁 씨, 우리 엄마랑 아버님 아는 사이인 것 같아. 지연이의 말을 들은 준혁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어머님이랑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준혁은 지연이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아버님이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었다고. 35해 전에 헤어진 서로의 첫사랑이었다고. 지연이의 충격적인 고백에 준혁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하고 울리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지요. 지연아, 잠깐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연이는 그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또 아팠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미안한데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준혁은 테이블에 놓인 지갑을 챙겨서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지연이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떠나자 지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연이의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미래까지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지연이와의 만남 이후 마치 세상이 통째로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뱉어낸 말들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우리 아빠가 지연이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레스토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럼 상견례 때 두 분은 서로를 알아봤다는 거야?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셨지? 굳게 닫힌 문처럼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는데 준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얼굴은 너무나도 담담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력에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숨긴 것에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고 홀로 남겨진 집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버님이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었다고. 35해 전에 헤어진 서로의 첫사랑이었다고.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빠한테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지만 그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빠의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는 결국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져두고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당황해서. 하지만 지연이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아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아빠랑 같이 저녁 먹자. 준혁은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기회야.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 기회. 그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떼었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저녁 식사 자리. 준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버지의 미소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준혁아, 왜 그래?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준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지연이 어머님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준혁의 질문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연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준혁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버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빠, 지연이 어머님 오순의 여사님 아시죠? 상견례 때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아빠.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들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술 한잔하자.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준혁은 묵묵히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들이킨 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35해 전의 아픔과 미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5해 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단다. 지연이 어머니는 풋풋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이 되었고 조그마한 일에도 잘 웃었어. 난 그런 그 애가 참 좋았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아련하고 애틋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한 소녀를 사랑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밤마다 골목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 아빠는 그 애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애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있었어.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퍼졌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에. 하지만 아빠는 유학을 가야 했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지. 서로의 첫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서로의 길을 걸어야 했어.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연이와 어머니의 아픔 또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내가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언젠가는 너에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어. 이 모든 것은 아빠의 잘못이야. 내가 그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아빠의 욕심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듣고 난 후 준혁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쓸쓸함과 지연이 어머님의 아픔이 교차하며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임 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준혁이에요. 혹시 오늘 잠시 뵐 수 있으실까요? 나는 준혁의 전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준혁아. 어디서 볼까? 우리는 조용한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자신이 아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나의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아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이로부터 먼저 들었지만 아빠에게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야. 그저 다 지나간 일일 뿐인걸.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박정우였습니다. 준혁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 지금 지연이 어머님과 같이 있어요. 준혁의 말에 전화기 너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잠시만 그곳으로 가도 될까? 준혁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아빠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후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고 준혁과 나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순애 씨, 그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과거의 미련과 현재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눈을 피했어요. 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첫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야기하세요. 저와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두 분의 진심을 듣고 싶어요. 준혁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씨,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미안하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지연이에게도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나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로에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늦도록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깨진 거울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와 준혁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 서로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둘의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와 아버님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혁은 아버지에게
지연이는 엄마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한자리에 모일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처음 상견례를 했던 한정식 집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머님, 저희는 두 분의 과거를 이해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님 두 분의 과거는 두 분만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 추억을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결혼이 두 분에게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이제는 행복해지세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연이의 말에 나는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나와 그의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요즘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걱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나는 그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나는 예단과 혼수 준비를 위해 준혁과 지연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나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지연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혁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혹시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아이들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보러 가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순애 씨가 좋다면 기꺼이 가야지요. 주말 네 사람은 웨딩숍에 모였습니다. 지연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고 준혁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와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때요, 엄마? 저 예뻐요? 지연이는 물었고 나는 딸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예뻐.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네 사람은 웨딩숍을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정말 좋은 사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비도 그치고 하늘은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연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딸의 옆에는 긴장한 표정의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너무 떨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준혁의 말에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지연이의 따뜻한 미소에 준혁은 안심했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드레스룸 밖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예쁜 딸이요. 순애 씨를 많이 닮았소. 그때 누군가 순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애야.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나의 언니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언니의 등장에 몸이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야 나야. 언니는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야 나 너의 딸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왔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어. 나는 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나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식에 온 것입니다. 그때 준혁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은 나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괜찮냐? 별일 아니야. 나는 일단 준혁을 안심시켰습니다. 언니는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구나. 잘생겼네. 언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돌아가. 여기 언니가 올 곳이 아니야. 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는 냉정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순애야, 나한테 왜 그래? 나 내 언니잖아. 내 언니? 언니는 이미 내게 언니가 아니야 나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잖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나는 언니를 뒤로하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딸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우에 휩쓸린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결혼식장 로비에서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이 결혼식에 꼭 오고 싶었어. 언니는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딸 결혼식까지 다 망치고 싶어?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 왔어. 나 너한테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 언니의 말에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거? 저는 언니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나는 언니가 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때 준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찾아요. 저는 언니를 뒤로하고 준혁과 함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간 후 언니는 혼자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준혁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이로 준혁이 걸어왔습니다. 준혁 씨 저예요. 지연이 엄마 언니.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준혁 씨 미안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순애에게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준혁 씨의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실 정우 오빠가 유학을 떠나기 전 제가 정우 오빠에게 받은 편지가 있어요. 순애에게 주려고 했는데 제가 순애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 편지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정우 오빠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를 순애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진 거예요. 준혁은 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그 편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준혁 씨, 제가 그 편지를 순애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준혁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결국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선은 결혼식에 참석해 주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와 이야기하시죠. 준혁의 말에 언니는 안도했습니다. 준혁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언니는 나를 찾아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왜 다시 왔어? 순애야, 나 이 결혼식을 끝까지 축복해주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내가 이 결혼식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준혁은 나의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낡고 색이 바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오순애에게라는 글씨가 정갈하게 쓰여 있었고 그것은 분명 아버지 박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준혁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순애에게 부디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바란다.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에 많이 놀랐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나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부디 나를 기다려줘. 사랑한다. 마이너스 정우가. 편지를 읽은 준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편지는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편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오해 속에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준혁은 편지를 든 채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편지 왜 어머님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떨렸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내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나 순애가 정우 오빠랑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너무 순수했고 나는 그런 순애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숨겼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언니의 고백에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은 편지를 든 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준혁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그게. 준혁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 편지 아빠가 어머님에게 썼던 편지 맞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든 후 봉투에 적힌 자신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이 편지 분명히 순애의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나의 언니가 이 편지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네요. 지연이와 저의 결혼을 불편해했던 이유도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첫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아빠의 잘못 때문이었어. 준혁은 그런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예요. 어머님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준혁은 아버지를 다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묵혀두었던 모든 오해와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해묵은 빗장을 여는 것처럼 서로에게 깊은 치유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에게 먼저 연락했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순애 씨, 준혁이에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주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직접 순애 씨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5회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과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그동안의 아픔이 사라지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준혁 씨한테 다 들었어. 아버님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었다고.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연이는 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건 어때요? 지연이의 말에 우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지연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아빠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의 진심 어린 응원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어요. 준혁아, 지연아, 고맙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